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보면 학교, 직장, 그죠? 더 넓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여하튼 사람들과 연대를 하거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 간혹 예기치 않게 예민한 사람을 만나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또 내가 예민하면 또 상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부딪히는 경험이 있으니까 삶에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예민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민함은 기본적으로 그러려니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매사 잘 걸리는 거죠. 자꾸 거슬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접했을 때 그냥 물 흐르듯이 이런 게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명확해서 좋고 나쁨이 있어서 자신한테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통과가 되지만 자신한테 싫다라는 그 기준에 속하게 되면은 매우 불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민함은 나한테 예민함이 있다. 이거는 나한테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그 기준에는 옳고 나쁨은 없는 것인데 본인이 세운 기준이라는 거죠. 이 예민함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닌가? 자, 예민함은 대체로 기질적인 문제입니다.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민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내적으로는 수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예민한 게 나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나는 다른 부분에서 그 민감도가 있는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술가로 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좀 어떤 독특한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민은 정신병리에서 보면 좀 부적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과는 약간의 부적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민함은 사회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연대감이라든지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성격 성향하고는 조금 반대의 측면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민함에 대해서 내가 예민함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민함은 기질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는 예민한 사람들은 적응 행동에서는 조금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민함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예민하다고 하면 가족이라든지 어떤 학교라든지 사회, 직장 내에서 사실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용을 해야겠죠. 예민함에 대한 체크리스트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사실 나는 아주 상당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음식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호불호가 있는 게 있는지. 나는 대체로는 다 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거는 정말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호가 많다면 나는 예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에 민감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층간소음 있잖아요. 층간소음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묻어나신 분도 계신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내가 타인보다 좀 높다. 그러면 나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명확하다.
이것도 좀 예민한 사람이 속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민하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 보면 사람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해야 해 라고 본인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구분이 명확하다. 네, 나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촉에 대한 겁니다. 감촉. 그래서 촉감에 대해서 예민한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촉감에 대한 예민도가 너무 높아서 그 옷 뒤에 있는 태그 있잖아요. 그게 옷 안쪽에 있는데 그 택이 붙어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옷을 거꾸로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감촉에 대한 예민도 또 높은 장애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 자폐가 있습니다. 자폐 아들은 그 촉감이나 감촉에 대한 감각 이상 경향이 높아서 대체로 얘들은 감각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감촉이 예민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나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민한 사람은 다 그 제너리스트라기보다는 스페셜리스트로 도전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면입니다. 수면이 불면증이 좀 많거나 수면의 질,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에서만 나는 잠을 잘 잔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수면 조건이 너무 많다면, 수면의 질이 양호하지 못하다면 나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예민한 게 어떤 면에서는 그쵸? 나만의 독특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지만 그 삶에 있어서 어울려서 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도 있죠. 그래서 예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예민한 게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면 지금 제가 해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예민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거 더 기저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내가 그러려니 하는 마음 상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때때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자꾸 제 예민함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시거든요. 예민함이 심해서 심지어 병명이 없는데 통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민한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전환장애라고 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문제로 오는 전환되는 부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예민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뿐 아니라 하나 더 실제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 긍정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신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긍정적인 신념을 통해서 실천적인 행동을 하시면 훨씬 더 캄다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미션 중에는 매일매일 그 감사 일기를 쓰는 게 있어요. 앞에도 말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기저에 있잖아요. 이 두려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기제, 그거에 대한 실행, 뭐가 있냐면 감사 일기가 있습니다. 한번 매일매일 써보세요. 자,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민함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내가 좀 개선시키고 싶다면 제가 수정하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린 것 한번 해보시고요.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예민하지 않고 상대가 예민하다면 그 예민한 사람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고 많이 힘들거든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에서는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